근데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 별명이 사실상 사라진 지가 오래고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 치료재활센터 가칭 K-다르크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안으로 최우수상, 파이낸셜 뉴스 신문회장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회를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향이 저는 입법을 통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마약 투약 소식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전처럼 뭐 유력자나 어떤 연예인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일상 속에서 퍼져 있다라는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기 대치동 쪽이었죠. 학원가에서 뭐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다라고 하면서 마약을 타서 이렇게 먹이는 경우도 있었었고, 한 대학생 유명한 연합 동아리에서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소식도 접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 별명이 사실상 사라진 지가 오래고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범죄자인데 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반론과도 좀 연계지어서 답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어떤 법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범죄들과 구분되는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살인자라고 하는 가해자가 있고 그 살인자가 죽이는 피해자 이런 식으로 살인자와 피해자가 나뉘고 마찬가지로 절도죄의 경우에도 물건을 훔치는 사람과 그래서 물건을 훔친 당한 자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된다면 그에 반해서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그런 특수한 유형의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여타의 다른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처럼 처벌 그리고 격리의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치료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다시 원활하게 재활을 통해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와 재활 중심 접근법이 제가 처음 제안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제안이 많이 있어 왔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의 어떤 공감대가 마련이 되어서 올해 4월부터 정부에서 합동으로 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 유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한다면 다시 투약을 한 사람들, 중독이 돼서 다시 재범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어떤 처벌 일변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독된 사람들, 그래서 재범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안대회에서 주장을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치료재활센터가 몇 군데 없고 군데군데 흩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기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하나 만들고 우리 법상에는 이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치료감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마약 중독자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 즉 치료 감호 시설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치료 감호소에 더해서 이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법상 명시되어 있는 치료 감호 시설로 함께 규정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사법치료 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저질러서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치료 감호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자라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법철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 장래의 영향만을 바라보면서 한 세기에서 노력한 결과가 다음 세기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국회의 상황 뉴스들을 보면 정쟁 속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만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회, 국민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상황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좀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국회가 기능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학 학부생이라서 진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쌓아놓은 전문성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